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새 변이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재유행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 많은 3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991년 사라진 경찰국이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부활합니다.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직 명칭은 경찰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1년 만에 33% 넘게 오르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인플레 압력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상환유예가 아닌 채무 조정을 해주고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 이자 감면 대책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 역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언론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곳곳이 폭염과 가뭄으로 화염에 휩싸였다는데요. 1991년에서 2020년 평균치와 비교할 때 올해 6월 유럽은 두 번째로 온도가 높아 향후 28년 안에 큰 산불이 30%가량 증가할 거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내일이 초복이라 삼계탕 한 그릇 먹을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가격을 보면 좀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재료값이 다 오르면서 한 그릇에 2만 원 가까이 줘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신규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보상비, 조합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정부가 주택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많이 내도록 세율을 고쳤는데요.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최고 3%지만 다주택자는 6%까지 늘어납니다.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부산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최근 2030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병원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 건수는 2015년 72건에서 2021년 1,194건으로 6년 새 16배 늘었다는데요.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가운데 아이는 갖고 싶다는 여성들이 늘어난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이른바 MZ세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무소비, 무지출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는 하루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사진과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